물처럼 마시기. 두 번째, 바르고 바로 외출하기. 세 번째, 자주 안 하는 거. 네 번째, 아침에 안 해주는 거. 제가 제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하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절대 하지 않는 몇 가지들도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얘기해보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제가 피부에 절대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커피를 물처럼 마시기. 제가 소문난 커피광이에요. 커피를 안 마시면 일단 카페인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요. 하루 종일 기운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무조건 한 잔씩은 하루에 꼭 마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커피를 매일 한 잔씩 꼭 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주는 게 커피를 제가 이 정도를 마시면은 무조건 이 정도 양의 2배는 물로 마셔줍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너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 마신 양의 2배는 소변으로 다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분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커피를 하루에 한 잔, 2잔, 3잔 물처럼 계속 꾸준히 마시다 보면 그 양이 곱하기 2가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 양이 피부 수분 손실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백날 토너 패드 해주고 얼굴에 히알루론산 발라주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마시면 근본적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커피를 마시는 양의 2배 이상은 꼭 물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수분 손실이 안 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거 두 번째, 유기자차 선크림 바르고 바로 외출하기. 선크림은 크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받으면 그걸 흡수를 하고 열로 방출시키면서 자외선 차단의 역할을 하는 게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이 유기자차 선크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르고 30분 정도 지나야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해요. 반대로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바르는 동시에 피부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서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30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지만 선크림만 바르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내가 선크림을 발랐다 하더라도 나간 직후에 30분 동안은 내 피부가 햇빛을 다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우리 귀염둥이 레오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다고요. 레오야, 인사해봐. 안녕? 안녕? 우리 레오는 100%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저의 아침 이제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레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줘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나갈 경우에는 레오가 30분을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외선 차단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자차, 유기자차 선크림의 기본적인 기능을 좀 아셔야지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을 100% 발휘를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오 너무 귀엽죠? 자, 그리고 제가 피부에 안 하는 거 세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무작정 다 따라하기. 피부 유튜버로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는 사람으로서 들으시면서 잉?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올리는 그런 피부 좋아지는 거 콘텐츠들도 내 피부에 따라서 걸를 건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의 홍수인 이 유튜브 세상에서 나한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유행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나의 피부 상태를 무시한 채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따라하게 되면 피부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올렸던 알로에팩 같은 것도 알로에 알러지가 있는데 막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따라했다가 낭패를 봤던 거는 그 주름 지우개 바세린 유행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제 피부 타입을 알기 때문에 얼굴에는 안 했어요. 하지만 목주름이 제가 진짜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바세린을 목 라인을 따라서 자기 전에 바르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막 엄청 듬뿍 바른 게 아니라 이 주름 라인만 이렇게 한번 퍼서 쓱 한 게 다였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던 영상에서는 바세린이 주름 지우개다, 바세린을 바르면 주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정말 나의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까 목에 뾰루지가 이 정도로 났었던 거죠. 이런 예시처럼 내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유행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거는 진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제 피부에 하지 않는 거 네 번째, 이건 제가 절대 안 하는 거, 피부 손으로 만지기. 특히 여드름이 난 부분, 여기 여드름이 났네 이러면서 만지는 거. 플러스로 저는 짜는 것도 사실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좁쌀 여드름 영상에서 저는 절대 만지지도 짜지도 않는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어떻게 안 짜고 참으시나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그런 거를 보면은 짜고 싶은 느낌이 안 들고 절대 안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4년간 쌓아온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부를 자꾸 만지면 손에 균이 어쩔 수 없이 많다 보니까 이게 덧날 수밖에 없고 특히 여드름은 이미 덧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러면서 만지고 이러면은 저는 좋아지는 방향보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짜는 것도 무조건 에스테틱, 피부과 여기를 간다고 해서 100%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잘 짜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이제 나랑 좀 안 맞으시게 짜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덧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저는 절대 안 짜는 케이스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에스테틱샵 가가지고 여드름 짰던 일화인데 생각하니까 화난다. 이마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샵에 갔어요. 관리사분께서 무조건 짜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만 짜주시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짜야 된다면서 그냥 나올 예정인 것들도 정말 그냥 다 짜주셔가지고 아프기도 너무 아팠고 그 딱쟁이가 내가 이마에 여드름이 만약에 10개가 나 있었으니까 20개가 막 이렇게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 딱쟁이 장지였는데 한 1, 2주를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히려 돈 쓰고 왔는데 더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절대 안 짠다 다짐을 하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데요. 짜실 분들은 진짜로 샵이나 피부과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은 피부는 그냥 세안하거나 스킨케어 바를 때를 제외하고는 만지지 마시라. 자, 그리고 제가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거 5번째는요. 퍼프 세척 자주 안 하는 거. 그냥 일반 퍼프든지 쿠션 퍼프든지 퍼프를 무조건 사용을 하실 거예요. 퍼프 세척 제대로 안 하면 여드름 납니다.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귀찮아서 이게 지켜주는 게 조금 힘든데 퍼프 세척 제대로 안 된 걸로 피부 화장 올리면 화장도 잘 안 먹을 뿐더러 퍼프에 있던 세균이 얼굴에 묻으면서 여드름도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퍼프 세척은 무조건 하시고 그냥 일반 퍼프를 세척하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면은 차라리 앞부분 조금 잘라서라도 새로운 부분으로라도 하시는 방식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좀 깨끗한 것만 내 피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제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거는요. 아침에 물세안만 해주는 거. 이거는 간혹가다 댓글이 달려요. 아침에 물세안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단 저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기름이 끼는 피부는요. 물세안만 해주면 당연히 절대 안 돼요. 물로는 기름을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세안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기름이 막 자글자글 낀 상태에서 물세안만 해준다. 그러면 기름이 그대로 잔류하게 되고 그 위에 스킨케어를 올리면 그 스킨케어가 내 기름이랑 떡지면서 모공도 막고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원래 피부에 유분이 없고 피부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물세안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자면서 베개에 얼굴을 문대기도 하고 이불을 막 여기까지 덮고 잘 때도 있고 분명히 자면서 막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얼굴에 묻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물세안만 해준다? 저는 사실 비춥니다. 요즘에는 세안제들이 되게 순하게 세안을 할 수 있도록 잘 나온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코스알엑스의 굿모닝 젤 클렌저. 요거는 진짜 아침용으로 순하게 세안하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부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순하게 세안할 수 있는 그런 세안제를 찾아서 세안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침에 물세안만 계속 하시는데 피부에 트러블도 안 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피부 바이 피부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춰서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성 피부는 물세안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7번째 제가 절대 안 하는 거는요. 관리하다가 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 레티놀 이거 피부 꿀조합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좋다고 해서 사서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한 달 정도 하다가 말아. 그러면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좀 나아지네? 그럼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50kg예요. 45kg까지 빼고 싶어.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그 뒤로 관리를 안 해줬어. 그래서 다시 50kg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 45kg였으니까 지금 45kg의 몸이야.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부가 안 좋아서 관리를 열심히 해줘. 좋아졌어. 그걸 멈춰.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안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피부 관리를 잠깐 하다가 멈추는 거는 그 잠깐 했던 그 기간에만 피부가 좋은 거지 그때 좋았던 피부를 피부가 기억해가지고 막 유지가 되고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 피부가 좋아집니다. 물론 아예 안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세요.
끝까지 하세요. 계속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거 마지막.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선크림 화장 안 지우고 자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선크림도 이중세안 해주시고 깨끗하게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특히 술 마셨을 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이건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술버릇이 뭔지 아세요? 제 술버릇 아시면 진짜 이 사람 지독하다 하실 텐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일어나서 내가 집에 언제 왔지? 언제 잤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 안 지웠겠다 이러고 거울을 보면요, 저는 샤워까지 싹 돼 있어요.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와중에서도 내 잠재의식이 너는 꼭 씻어야 돼. 너는 꼭 다 씻고 스킨케어도 발라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이 정도 잠재의식까지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거를 넣으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피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안 지켰던 것들은 이참에 지켜주시고 모르고 계셨던 것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셔서 지켜주시게 되면은 정말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꼼꼼히 하시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